약물을 계속 올려가고 이제 최고량을 쓰고 있는데도 특징상이 이제 개선이 안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다행히 이 친구가 6개월, 9개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양약까지 아예 중단을 하고 안정된 상태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21년간 두뇌와 마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노충구 한의사입니다. 일단 이제 특장애라는 질환이 간단한 질환이 좀 아니다 보니까 치료 기관을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특장애를 진료해온 임상 연차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특장애라는 게 잠깐 있다가 그냥 치료하면 금방 사라지고 이런 질환이 아니고 커가면서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틱이 점점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틱을 치료할 때 이 아이들의 이 성장기 동안 틱이 심해지고 좀 줄어들고 하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틱이 이제 6세, 7세 때부터 시작이 많이 됩니다. 뭐 한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7살 때 처음 틱이 시작된 아이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여정을 이렇게 쭉 관리해 나간 경험이 있으려면 그래도 이제 치료 경험이 최소 13년 이상은 된 치료 기관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틱과 같은 이런 이제 신경계통의 이제 질환들은 사실 대학병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제 정신과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크게 다른 것도 없고요. 사실 또 치료 방법도 큰 차이가 없어요. 틱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가까운 데 있는 이제 정신과나 이제 대학병원에 쓰는 약물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틱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쓰는 약물들은 치료는 정확히는 아닌 거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이 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그냥 막 쓰진 않잖아요. 정말 너무 아프다고 하면 그때서 진통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쓰는 목적은 통증으로 인한 2차 문제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야 몸의 회복 기전이 이렇게 막 발현이 될 텐데 잠을 못 자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두통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먹고 나면 잠도 좀 잘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좀 푹 자고 났더니 신경이 좀 회복이 되면서 두통도 자고 났더니 좀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틱에 쓰는 약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틱을 억제해 놓고 크면서 자라면서 신경망이 발달하면서 이제 좋아지길 기다리는 거죠. 틱에 쓰는 약물이 치료라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활용하는 방법들은 그러면 틱이라는 걸 만드는 건 이제 신경계 발달 과정에서 이제 불균형들이 이런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 약하게 발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뇌 성장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 밥 먹고 잠자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성장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한약 처방들을 활용을 하죠. 한약을 통해서 뇌의 약한 부분들에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신경망 연결이 더 충실하게 되고 신경세포 발달도 더 잘 되면서 뇌의 약한 부분들 성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신경이 약한 부분들은 잘 안 쓰게 되고 쓰는 데만 쓰고 이러다 보면 신경 간의 불균형의 차이가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신경학적 훈련 방법들을 통해서 신경의 약한 부분들을 자꾸 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 약한 부분들이 계속 발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균형 발달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경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면 이제 구조적인 부분까지 깨지는 상황들이 나와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뇌의 불균형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뇌균형 이제 추나요법 같은 그런 이제 교정 방법과 균형 장치들을 활용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 구조적인 불균형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틱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도 틱은 계속 심해져서 가까운 이제 정신과에서는 안 돼서 조금 더 이제 큰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내원하셨어요.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이신데 약물을 계속 올려가고 이제 최고량을 쓰고 있는데도 특징상이 이제 개선이 안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찾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까지 오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에 이 불균형의 문제가 자꾸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메꿔 나가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다행히 이 친구가 6개월, 9개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 친구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1년 됐을 때도 한 60%, 70% 증상들은 개선이 됐지만 30-40%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1년 3개월, 4개월 넘어가니까 한 이제 70-80%까지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1년 한 7개월, 8개월 넘어갔을 때는 양약까지 아예 중단을 하고 안정된 상태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틱을 치료한다고 할 때 그 치료 기간이 단순히 틱만 치료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틱만 치료한다는 관점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틱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틱 외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균형들이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틱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틱이 자꾸 조금씩 진행되듯이 심해지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내재된 불균형의 문제들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채워주고 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 관점을 가진 기관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틱을 단순한 질환적 관점이 아니고 아이들의 뇌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치료 방향을 잡아나가는 이제 그런 치료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